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 권력가에 정말 특이한 동향이 발생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죠. 왕岐산 부주석의 보좌진을 지낸 인사가 부패 혐의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예 공개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중국 공산당의 사정감찰기구죠.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그리고 국가감찰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진핑 정부에서 반부패 드라이브의 선봉장으로 활약했던 중앙기율위원회 소속의 중앙순시조 차관급 조장인 둥흥이 심각한 기율과 법률 위반 혐의로 자신이 근무했던 그런 중앙기율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특이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둥흥이 왕岐산 부주석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입니다. 이 왕岐산 부주석은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이 왕岐산 부주석은 시진핑 주석 집권 1기, 그러니까 2012년부터 17년까지 이 1기 때 중앙기율위원회 서기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 척결 사령탑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둥흥도 당시 중앙사정조직의 지도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岐산이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이라 그러면 둥흥은 왕岐산의 대집사, 그러니까 수석집사로 불릴 정도로 최측근 중에 핵심 인물입니다. 둥흥은 왕岐산 밑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시진핑의 정적으로 2012년 실각한 사람이 있죠. 보시라이. 이 보시라이의 부친 아버지 밑에서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중국 공산당 8대 원로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머이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머이보 전 부총리의 비서로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이 광둥성의 발전연구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왕岐산이 부성장으로 부임했는데 이때 눈에 띄어가지고 이 광둥성 정부 부비서장을 맡았고요. 이후에 왕岐산이 국무원 경제체제 개혁 판공실 주임, 또 하이난성 당서기, 베이징 시장 등으로 옮겨갈 때마다 9년간을 비서로서 따라다녔습니다. 2006년 당 중앙문헌연구실 부주임으로 승진하면서 잠시 곁을 떠났다가 2013년 왕岐산이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로 등극하니까 다시 책임순시원으로 합류해가지고 이 왕岐산을 보필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무려 14년 동안 왕岐산의 비서 역할을 한 셈입니다. 결국 둥흥이 막강한 왕岐산의 측근이라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숙청 대상으로 몰렸다는 것은 지금 권력 내부에 엄청난 이런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이걸 의미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둥흥이 중앙순시조의 차관급 조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둥흥이 그동안 맡았던 직책은 이 중앙기율위원회에서도 중앙순시조입니다. 이 중앙순시조라는 게 뭐냐면 지방정부의 최고위층과 각급 기관장 같은 이런 사람들의 당기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하고 조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사실상의 암행어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시진핑 정권 유지의 핵심적 인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인물이 자신의 근무하던, 본인이 근무하던 바로 그 중앙기율위원회에서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콩 매체 명보는 밍바오라고 그러는데 이 명보는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고위급 사정작업을 호랑이 사냥으로 부르는 것에 빗대가지고 또다시 호랑이가 낙마했다 그러면서 특히 둥흥은 호랑이 사냥 대장으로 불린 바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사람이 이번에 실각한 그런 셈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시진핑을 거침없이 비난해왔던 중국 부동산 재벌 런츠창 전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 화이양그룹 회장한테 징역 18년 그리고 420만 유엔, 우리나라 돈 한 7억 2천만 원쯤 됩니다. 그리고 그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중국 베이징의 제2중국인민법원이 공식 웨이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런츠창 전 회장에게는 이 부패 및 뇌물수수, 공금 횡령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법원이 밝힌 공금 횡령액이 얼마냐? 5천만 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 한 86억 원 정도 되고요. 125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2억 원 정도의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그동안 있었던 중국 고위층의 부패와 횡령 액수에 비하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저철한 수준,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시진핑 총석에 대한 비판 때문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런 전 회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시 주석이 당 간부 및 이 관료들을 소집해 가지고 화상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 옷을 선보이는 황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벌거벗은 광대가 계속 황제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이 베이징시 기율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런 전 회장은 중국 공산당 내에 통치의 위기가 드러났다 그러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없다 보니 코로나19를 적에 통제하지 못하고 상황이 악화됐다라고 주장해가지고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런스상 전 회장이 대표적인 중국 국영 기업가이면서도 혁명 언로 2세 그룹에 속하고요. 우리 태자당이라는 이야기죠. 따져보면 왕치산과도 굉장히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왕치산하고 런치창은 베이징 3호 중학,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친 게 이제 중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3호 중학 동창 선후배 사이입니다. 런치창이 중학교 입학했을 때 왕치산이 학습 지도원을 맡았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두 사람은 또 모두 태자당 출신입니다. 왕치산은 상무위원을 지낸 야오리닌 전 부총리의 사위이고요. 런치창의 아버지는 상무부 부부장을 지낸 런촨성입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의 집권 기반인 태자당 출신이면서 왕치산의 절친이 이렇게 중용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이 런치장 사건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진핑 주석의 집권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계는 그동안에 세 개의 계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첫 번째가 태자당입니다. 공산당 원로와 고위 간부의 자제 출신 정치 세력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진핑의 집권 기반이죠. 두 번째가 공청단입니다. 중국 공산주의 청년당 출신 정치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상하이방입니다. 장쩌민 전 주석의 정치적 기반이죠. 바로 이 세 계파는 특정 정치인의 경우에 겹칠 수도 있고요. 그 경우에 이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장쩌민 전 주석도 원래는 태자당 출신이죠. 나중에 본인이 별도의 이제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장쩌민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 중국의 권력 그동안 이 세 집단이 돌아가면서 분점을 해왔습니다. 덩샤오핑이 권좌를 물려주기 전에 중국의 미래는 집단 지도 체제로 움직이게 되고 이걸 위해서 임기도 제한하고 교대로 집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임기 2번, 이게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제 상하이방의 장쩌민, 공청단의 후진타오, 태자당의 시진핑이 순차적으로 집권을 했던 겁니다. 이 원칙대로 하자면 시진핑 주석은 10년 2기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이방한테 권력을 이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이 원칙을 깼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자기 임기를 13년이나 남긴 그 2035년까지 추진할 국가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포석을 던진 거죠. 그러면서 임기 제한도 없애버렸습니다. 이와 함께 태자당 계판의 경쟁자였던 보시라이를 부패 혐의로 몰아가지고 제거를 했습니다. 장쩌민의 선례처럼 자신만의 계파인 시파를 만들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덩샤오핑 이래로 계파 순환 원칙도 사라지면서 시진핑파의 독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 세력이었던 장쩌민파, 그러니까 상하이방은 주변 인물들이 이미 연로해서 이제 쇠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태자당과 공청당 계파만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태자당 출신이 시진핑 주석의 시파, 그러니까 쉬좌진을 만들면서 자신만의 권력 기반을 만들어 가니까 이 태자당도
시진핑 8호의 흡수 세력하고 잔존 세력들로 또 분열될 위기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이 태자당 파벌이 모두 시진핑 계파로 흡수되는 듯 보여도 내부 갈등은 치열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파는 이 공청당과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고요. 또 범시진핑파 내에 태자당 세력 간에도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태자당 출신들은 권력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아버지가 만든 권력을 자신들이 이어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태자당 출신들은 같은 태자당이었던 시진핑 주석이 부패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공산당 권력을 반석 위에 올려 놓아줄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왕치산이 반부패 캠페인을 벌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경제개혁도 부진하고 미국과의 신냉전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이 태자당 출신들이 공공연하게 시 주석에게 반기를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시기에 시진핑 주석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들을 대변하면서 외부의 목소리를 크게 낸 사람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태자당 출신인 런치장인 겁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중국 내부에서 나온 문건이라고 그러면서 유챗, 그러니까 중국판 카카오톡인데요. 이 유챗에 긴급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 건의서를 올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홍콩 양광위성방송의 천핑 회장입니다. 이 사람도 태자당 출신입니다. 이 천핑 회장은 이 문건을 통해 가지고 전 현직 최고위층이 모여 가지고 시 주석의 공과를 평가하고 그의 거취를 결정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시 주석한테 물러나라고 압박한 것이죠. 그래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미국 뉴욕에 머무르면서 중국 공산당은 좀비다. 또 시 주석은 깡패 두목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중국 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출신인데요. 차이샤입니다. 이 사람들 외가 쪽이 중국 혁명에 대한 공로가 큰 태자당 출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 평론가 샤샤오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런치창의 신분과 배경으로 시선을 넓히면 이번 사건의 의미가 새롭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에포크타임스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샤샤오창은 런치장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그의 발언이 단순하게 이 공산당 체제를 비판한 것이지 지도력에 대한 비판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런치창이 중국 공산당을 비판해 온 것은 사실이다. 거침없는 발언 덕에 런대포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러나 그 역시 체제 내 비판이었다. 기득권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또 런치창이 벌거벗은 광대 발언도 격렬하게 들리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정권의 반대편에 선 게 아니었다. 그 역시 기득권 세력의 이론으로 공산당의 지배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랬습니다. 또 이런 신분과 배경을 지닌 런치창에게 징역 18년형이 떨어진 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이다. 혁명 원로 2세로 대표되는 중국 공산당 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경고나 다름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샤샤오창은 런치장 사태가 주는 의미를 두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악화되니까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 공산당 고위층의 불만 누적으로 인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 미중 간의 정면 충돌이 중국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겠고요. 그 여파로 자신들의 존립 기반마저 유태롭게 되니까 그 불만의 화살이 시진핑에게로 향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퇴진론까지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샤샤오창은 이에 대해서 동시에 이건 이 중국 공산당 고위층 내부 분열이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면서 특히 시진핑과 혁명 원로 2세 그룹 사이의 갈등이 봉합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왕치산과의 결별에 따른 시진핑의 고립입니다. 이 런치장 사태가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이 샤샤오창이 분석한 내용은 이런 건데요. 런치창은 왕치산과 절친한 관계인데요. 그럼에도 시진핑은 왕치산의 체면을 봐주지 않고
69살인 런치창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건 감옥에서 생을 마치란 의미나 같다 이렇게 본 거죠. 또 이건 시진핑이 왕치산과 완전히 결별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왕치산과 그의 정치적 동료들은 시진핑 집권 초기에 든든한 동맹이 돼줬는데 현재 시진핑은 이런 정치적 자산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진핑 주변에는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시진핑에게 아부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아첨꾼과 소인배들만 우글거린다고 그랬습니다. 시진핑이 최근 연거푸 정치적 악수를 거듭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시진핑이 정권을 움켜쥐고 중국 공산당을 지키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은 참혹한 결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의 권자, 지금은 건재합니다만 언제 흔들릴지 모릅니다. 이 런치장 사태도 그렇지만 이 왕치산의 핵심 측근이고 수족과 같은 비서인 동흥이 사실상 숙청이나 다름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국 시진핑 집권 기반 구축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왕치산도 토사구팽을 당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중국 정치는 비서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권한이나 임무가 막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과 정부 또 지방정부 같은 데 대한 인적 라인을 관리하고 또 대외 창구 역할까지 비서들이 다 담당합니다. 그렇게 비서가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신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왕치산의 비서 중에 비서 역할을 해왔던 둥흥을 구금해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은 이건 왕치산에게 직접적 형벌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유력한 정치인들을 숙청할 때 가장 먼저 비서를 잡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왕치산도 그런 전례를 밟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경제 자체가 흔들리면서 중국 집권 세력인 태자당 내 분열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권력의 최정점을 향한 투쟁은 이미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아직까지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런치창의 중형을 선고하고 왕치산의 비서를 잡아들인 것이 태자당 내 자유파에게 시진핑 주석이 보낸 경고라 그런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태는 어떻게 진전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태자당 내 자유파가 그동안 왕치산을 시진핑 주석의 대안으로 거론해왔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진정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정치적 동지이자 오른팔인 왕치산을 읍참 마속할 것인가? 이 읍참 마속이 울면서 마속의 목을 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공정한 업무 처리와 법 적용을 위해서 사사로운 정을 포기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읍참 마속 차원에서 손을 댄다 그러면 이 태자당 내 자유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칼날이 자신들을 향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태자당 내 권력 투쟁의 칼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공청단파와 비록 쇠락하긴 했습니다만 원래 차기 권력 순서였던 상하이방도 시진핑을 향해서 절치부심을 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여배우 판빙빙 아주 유명하죠. 이 판빙빙과 멍홍웨이 전 인터폴 총재의 실종 사건도 계파 갈등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판빙빙이 양치산 부주석의 애첩이라는 소문은 이미 정설이 되어 있죠. 또 멍홍웨이는 공청단 출신입니다. 이렇게 계파 간에 치고받고 하면서 희생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상하이방의 리더가 정칭홍인데요. 이 정칭홍, 원래 순서대로 하면 정칭홍이 주석되죠. 이 정칭홍도 아직까지 차기 권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설도 흘러나옵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정면 충돌, 그리고 외교적 고립, 대내적으로는 경제 위기, 또 정치적으로는 계파 간 갈등 같은 이런 사면 초가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Y타임스가 계속 주목하면서 여러분께 정세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